안녕하세요, 여러분. 오케이입니다. 그동안 도시이야기 땜빵 전문 패널에서 드디어 오늘 오키가 도시이야기의 정식 진행자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살짝 떨리기도 하고 길버 PD님께서 긴장감도 주시네요. 저는 매월 마지막 주 오키포차라는 이름으로 찾아올 예정입니다. 포차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허물없고 편안한 대화죠. 한 달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도시의 고민들을 솔직하고 담백하게 꺼내놓는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자, 오늘 첫 영업 기분 좋게 시작해 볼까요? 오키포차 문 열겠습니다. 오늘은 일침 대신 새로운 식구를 맞이하는 반가운 소식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제 도시이야기의 1월이 완성됐습니다. 현아, 덕이, 저 길벗, 그리고 오늘 합류한 오키까지 4명의 색깔로 채워지는 도시이야기 시즌2가 본격적으로 궤도에 올랐습니다. 지난주에는 댓글로 인연을 맺은 박주태님을 모시고 방송을 했죠. 전문가의 뻔한 말보다는 조금 서툴러도 진심이 담긴 보통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 것, 그게 저희가 약속한 무게중심 옮기기의 핵심입니다. 오키님은 이 방송의 시작부터 함께해온 든든한 조력자이기도 합니다. 전직 시의원으로서의 시각을 소박하지만 묵직하게 전해주실 분이고요. 쇼츠 영상에서도 자주 뵀던 분이죠. 청취자 여러분께도 이미 낯익은 얼굴일 겁니다. 오키포차의 합류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도시의 진짜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멋진 자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도시이야기 포에버. 그동안에 제가 항상 전문 땜빵 패널로 활동을 했었는데요. 별 무게감은 없었습니다만은 또 우리 현정 앵커가 앉았던 자리에 앉으니까 또 감회가 새롭네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포차를 시작해 볼까요? 오늘 사실은 포차하면 여기다 술도 좀 깔고 안주 잡다한 거 좀 깔고 해야 되는데 스튜디오 사정상 물 이외의 것은 반입이 안 되기 때문에 진짜 포차의 기분은 방송이 끝난 후에 내도록 하시고요. 먼저 출연자 소개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단골 패널이자 든든한 전북 민월련 손주아 사무처장님부터 먼저 인사를 나누시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키포차 첫 영업인데 제가 패널로 들어오게 영광스럽죠? 영광스럽습니다. 든든했다니 다행입니다. 네, 도시 이야기에는 저는 처음 뵙고 처음 모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소개해드리면 될까요? 청년활동가 김창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활동가보다는 요즘에 그냥 동네 활동. 동네 활동가? 아, 좋습니다. 도시 이야기하고도 좀 맞는 것 같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새해가 어느덧 한 달이 거의 흘러가고 있는데요. 두 분은 혹시 새해 특별한 계획이나 각오가 있으신지 우리 손주아 처장님부터 말씀해 보실까요? 네, 제가 여기서 비판 전문 패널로 활약을 해왔었는데요. 이름에 걸맞게 올해 시작도 저희가 전북 지역 언론계 동료 카르텔을 비판하는 성명과 기자회견이 1월달에 벌써 바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론 관련 시민사회 단체 쪽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런 지역 언론계에서 동료들이 지역에 이런 언론계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비호하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카르텔을 깨야 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 문제 제기하는 성명과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장기적으로는 뭐 매월 나와서 해주시겠다는 거죠? 장기적인 계획은? 비판도 가끔 종종 이제 그러니까요. 우리 전북 민월련이 항상 전북 지역의 쓴소리를 대변해서 어찌 됐든 전북 도민들에게는 사이다 같은 역할을 해주시는데 그에 반해서 종사하고 있는 사무처장님은 저는 굉장히 극한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무튼 애쓰십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김창아님 한번 얘기 들어볼까요? 저는 올해부터 동네 활동을 좀 많이 하려고 준비 중이고요. 지금 제가 완산동 산지 한 13년 됐거든요. 그래서 좀 우선 저부터 건강하고 좀 동네 분들 같이 건강하고 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좀 방법이 뭘까? 그런 거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살짝 좀 더 들어가서 물어본다면 동네 활동 어떤 거를 좀 중점적으로 계획하고 계신가요? 제가 작년에는 좀 시간도 있고 여력이 돼가지고 그 완산동에 상인회를 만들어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에도 이제 상인회 창립총회를 하고 또 완산동의 특성상 좀 어르신들이 많아가지고 좀 어르신들의 복지도 좀 책임지고 또 새로운 청년들이 좀 동네에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들을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요. 아무튼 그 활동상이 기대됩니다. 사실 청년들이 그런 일을 하기는 쉽지는 않은데요. 네. 그리고 구도심이잖아요, 완산동이. 그래서 그게 좀 어렵기도 할 텐데 아무튼 네. 주변과 연대해서 잘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건 그렇고 요즘 저희 유권자들은 아직 그 체감이 잘 안 되는데 바야흐로 선거 시즌입니다. 선거 문자 많이 오시죠? 네, 많이 오죠. 저도 하다못해 경북 교육감 뭐 이런 분들한테까지도 제 개인 정보가 뭐 쿠팡 이런 데서는 털렸을 수 있는데 어떻게 거기까지 갔는지는 저도 참 의문입니다. 최근에 두 분은 지금 이제 선거철이 돌아왔구나라고 느끼시는 순간은 어느 때였을까요? 우리 김창아님부터. 저요? 저는 이제 행정 쪽 일하다 보니까 예산이 바로 반영이 안 될 때 6월 이후나 예산 쓸 수 있겠다. 좀 그것 같아요. 그래도 원하시는 예산이 좀 반영이 됐나요? 뭐 그거보다는 뭐 약간 상반기 좀 쉬어야겠다. 그리고 아무래도 예산 반영이 중요한 게 지역에서는 지자체 단체장이잖아요. 예산 반영해준 정치인을 찍으실 겁니까? 그런 걸 저는 이제 간은 보고 있죠. 누가 저한테 유리할지. 이 방송을 꼭 그 동네 선거 출마자들께서 들으셔야 할 텐데. 우리 선 처장님은 어때요? 네, 저는 오늘 또 그 선거에 출마하시는 분들 단톡방들이 막 만들어지고 있는데 휙 거기에 초대돼가지고 조용히 나가기를 지금 누르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활발하게 지금 단톡방들이 운영되고 있는 것 같고. 네. 철저하게 어쨌든 당색 없이 활동하는 우리 선 처장까지 단톡방에 유입을 하는 거 보니 선거철은 선거철인 것 같습니다만 뭐 저는 확실하게 드러난 특정 정당의 당원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를 초청할 정도면 이제 이제 문제가 그러니까 다 오픈돼도 이게 문제 없다라는 이제 인식을 가지신 분들이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두 분 본인 말고 주변 사람들이나 우리 창아님은 동네 활동하시니까 주변 분들을 많이 만나실 수 있는데 우리 손 처장님은 민간인들을 접하실 기회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을 만나서 이게 선거 이야기가 나오면 지금 그런 분들 반응은 어떻게 보이는지 궁금해요. 저 이제 제 주변에는 실은 정치 고관여층이 상당히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일반적인 민심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제 일반적인 민심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약간의 그런 약간 우리 지역에서의 문제, 선거 얘기가 너무 깊게 들어가는 거에 대한 약간의 그 부담스러움 이런 것들도 많이 표출하시는 것 같은데 제 주변은 실은 선거 이야기 나오면 눈빛이 반짝반짝 하신 분들이 실은 많고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신 분들도 많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꽤 많이 계시기도 하고 전북도하고 전주시장 선거 등에서 이제 여론조사 추이를 지금 저는 신문 보도를 통해가지고 계속 보고 있고 지금 오늘 초에만 해도 상당히 많은 언론사에서 이제 여론조사를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박빙적인 곳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꽤 눈에 띄는데 실은 지역 현안하고 맞물린 남원 같은 경우는 모노레일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이러한 사안들을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은 시민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표로 심판하려고 하는가 이런 것들이 되게 이렇게 흐름들이 보이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저는 또 하나 지금 전북 지역에서 많이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보이는 게 실은 기존에는 약간 기대감이 없었거든요. 민주당의 당색이 워낙 강하고 거기에 대한 지지도 굉장히 높고 이런 분위기에서 경선 때까지는 일반 시민들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좀 기대되는 부분들이 적었는데 이번에는 조국혁신당의 등장도 다채롭고 진보당의 이러한 이제 지지에 대한 존재감이 좀 커진 부분들도 있고 뭐 이런 합당 얘기 나오고 있지만 실은 이 다당의 이제 모습들이 이제 지역 내에서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민주당의 일당 독점 문제라던가 다당제 구도가 나올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나 경쟁 구도가 생길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실은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아까 모노레일 얘기도 드렸지만 실은 민주당 내에서는 이 얘기가 잘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조국혁신당이나 이런 곳들에서 후보자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런 기존에 비판적으로 얘기할 수 있었던 행정의 문제라던가 이런 것들이 수면 위에 떠오르고 있는 거 이런 것들 되게 저는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재밌어요? 우리 창아님은 어떨까요? 네, 뭐 국장님이 하나도 사실 잘 모르겠고 주변에 이제 좀 청년층들이랑 대화를 하는 편인데 일단 정치에 대한 관심도는 우리나라 사람이면 당연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지역 이슈에 나왔을 때는 관심 있는 이슈를 건든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생각해요. 이런 모든 내용들이 지금 옛날 뭐 예산 문제라든지 뭐 이데올로기적인 이슈들만 계속 거론이 되는데 요즘 친구들이 뭔가 좀 접근할 만한 이슈들은 되게 없다. 그리고 요즘에는 뭐 유튜브나 어쨌든 SNS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이슈 한 번만 검색해봐도 알고리즘 떠가지고 연관되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정말로 그냥 뭐 하나 잡아도 요즘 청년층이 관심 있을 만한 이슈들은 특히 지역은 특히 전무한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또 지역 정치의 관심도를 떨어뜨리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시의원을 한 입장에서 이제 많은 생각들이 이렇게 오고 가기는 하는데요. 이번에 뽑는 거는 사실은 이제 지방정부를 움직이고 또 견제하고 감독할 그런 사람들을 뽑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12.3 계엄 이후에 양당 독식 구조가 매우 견고해졌어요. 견고해지고 그리고 그 이전에도 사실 우리가 뭐 미국 국무부 국무장관은 알아도 우리나라 우리 동네 시의원은 누군지 잘 모르고 당만 보고 찍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계엄을 거치고 또 뭐 조국혁신당이라는 신생 정당이 나오고 진보당의 뭐 도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가미되면서 혹시 이제 주변 지역 사람들이 이 당사자들로서 느껴지는 부분들은 혹시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지역 얘기 봤을 때 요즘에 체감하는 거는 요즘 뭐 시에 예산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뭐 작년에 갑자기 채권 예산이 줄어든다든지 또 저는 지금 버스 타고 다니는데 그 의자가 너무 차가운 거예요. 그 탄소 발열 의자라고 전주시에 돼 있거든요. 지금 가동이 안 돼요? 네, 뭐 물어보니까 점검 예산을 못 잡았대요. 이런 거라든지 고장난 것을 못 고치는 거나. 네, 그걸 사전에 원래 하게 돼 있는데 네. 그런 예산조차 없어가지고 이렇게 돼 있고 뭐 버드나무 문제는 차차 치더라도 이런 식으로 예산 때문에 불편한 경우들이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전에 살면서. 그래서 어쨌든 이게 지역 정치인 한 명 바뀜으로써 이런 문제들을 겪는구나는 확실히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 처장님은 뭐 매너 만나는 사람들이 다 거기인 사람들이라서 저 예산을 전주시 지방채 때문에 작년 것까지 지방채 발행된 거나 이런 내용들을 좀 봤는데 가장 이슈가 됐던 게 전주시에서 이제 예산이 없어서 국도비 매칭을 못했다. 약 200억 정도가 된다. 이제 그 얘기를 많이 뉴스에서 나왔는데요. 그 내역들을 좀 봤었어요. 근데
어떤 부분까지 없냐면 유가족들이 그 자살 방지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야 되는 이런 비용들인데 별로 몇 천만 원, 1,500만 원인가 그때 예산이 그렇게 크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런 걸 매칭할 수 있는 예산도 없어서 그렇게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 서민들, 그다음에 그런 지역민들의 안전을 담보해야 되는 뭐 예산들 이런 것들이 매칭되지 못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전주시에 이런 큰 이제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해결하느라고 정말 챙겨야 되는 행정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챙겨야 되는 이런 예산들이 삭감되고 있고 국도비 매칭이 못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너무 적나라하게 봤는데 실은 이런 것들은 시의회에서 의원들이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매칭되고 예산이 이제 과도하게 이제 지방채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의회에서 견제하고 이제 약간 이런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실은 좀 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안타깝기도 하고 실은 의원들이 민원을 해결해 줄 때 시의원들이 우리 지역 의원이구나 하고 체감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산소 발열 의자 얘기도 하시고 이러긴 했는데 근데 시의회의 기본 역할은 실은 행정 권력에 대한 감시잖아요. 근데 우리 지역은 권력에 대한 견제를 싸움질이나 발목 잡기로 좀 평가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서 어떤 의원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정말 충실하게 의회 내에서 견제하고 이제 행정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는지를 좀 눈여겨서 잘 봐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들이 좀 있습니다. 네, 맞아요. 사실은 이런 거는 국도비 매칭 사업 같은 경우는 자존심의 문제죠. 우리가 그 사업을 따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유익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차단하거나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능력 발휘를 못하게 되는 거니까.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 많은 예산도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고 진중하게 생각하고 있는가도 한번 따져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시장이나 시의원이 바뀌고 나서 최근 1년 사이에 이건 시정이나 의회 영향이네 하고 느끼는 순간이 혹시라도 있었을까요? 좋았든 좋은 일이든 아니면은 안 좋은 일이든 이게 구체적으로 딱 사례를 한 가지씩만 꼽는다면 있을까요? 창아님. 저는 아까 말한 거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좀 원래는 일반 행정에서 그냥 진행해야 될 일들인데 진행이 안 돼가지고 불편을 겪는다든지 저한테 가장 큰 건 사실 이제 버드나무 벌목이었거든요. 네. 일상적으로 제가 완당 사니까 산책하고 지내던 곳인데 하루아침에 이게 그냥 특정 일에 대해서 그냥 진행이 되고 사실 이번은 의회도 패싱한 거잖아요. 패싱하고 일들이 그냥 진행이 됐다는 게 되게 당혹스럽고 이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 지역은 아예 그런 감찰할 수 있는 것도 적용되지 않는 걸 확실히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이 좀 아쉽기는 해요. 왜 의회가 이거를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게 하지 못했는지 아니면 안 했는지 의회 생각도 시장의 생각과 같았는지 그런 것들이 좀 아쉽기는 해요. 네, 우리 손 처장님은 혹시 하실 말씀 있을까요? 이게 잘한 것보다 잘못한 것만 자꾸 생각하고 사실은 작년에 이제 전주시 의회하고 도의회에 대해서 비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특히 공공의 적이 된 것 같아요. 네, 연수 문제, 국내 연수 문제, 해외 연수 문제 그걸로 이제 국민권익위원회가 수사 의뢰하고 수사 의뢰를 했는데 전북 지역이 다른 타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시군이 얽혀서 문제 대상으로 올랐었고 근데 수사를 해보니까 의원들은 책임이 없다라는 식으로 수사가 종결되는 경우들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의회 직원들만 문제 대상으로 올라가고 의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 형태라던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실은 작년에는 의회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의회가 민주주의가 이제 제대로 이제 지역에서 진행이 되려면 잘 작동을 하려면 행정 권력에 비견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그러니까 그런 비중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비중을 만드는 거는 결과적으로 의원들의 역할이기도 그러니까 그런 의원들이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스스로의 권위를 너무 깎아내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없다라고 생각되는, 그러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그게 문제가 문제인지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의회 차원에서의 그런 각성이나 윤리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국외 공무원 수는 항상 그 말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저도 의원을 해본 입장에서 참 안타깝기는 합니다만 지금 뭐 수사를 받고 있는 쪽도 공무원들이라고 들었거든요. 사실은 이제 뭐 의원들이 어떻게 어느 나라를 가서 이걸 보겠다 하면 구체적 프로그램을 짜는 것은 이제 뭐 실행 계획까지 다 짜는 것은 이제 공무원들이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게 참 그 구분하기가 애매한 것 같아요. 심증은 있으나 물증은 없고 뭐 이런 일들 아닐까요? 근데 또 그 의원들이 다 뭐 그렇다는 거는 아니고 일부는 그래도 그 참신하게 이렇게 잘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 우리 국장님 그 비판만 하지 말고 칭찬도 좀 해주세요. 네, 잘한 거를 좀 많이 찾아보려고 하는데 저는 실은 궁금한 게 완산동에 저희가 홍수하고 폭풍이나 이제 이런 태풍 이런 재난이 있을 때 안산동의 그런 문제들이 상당히 심각하게 드러나거든요. 그때는 막 물이 막 이렇게 완전 홍수가 막 있었죠. 홍수가 나가지고 지역민들 거기 노인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 휩쓸려서 내려가시겠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예산이 잘 지금 어떻게 잘 처리됐는지 이런 부분들이 궁금한데 왜냐하면 이번에 국도비 매칭에서 매칭 안 된 예산들을 보니까 그렇게 취약계층하고 취약지역 재난에 되게 위험한 지역들이 그 보강하는 그 비용들이 매칭이 안 된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은 시의회에서 의원들이 딱 단합해가지고 이러한 최소한의 안전 문제는 양보할 수 없다. 이거는 우리 의원들이 지켜내야 되는 예산이다. 이렇게 좀 같이 힘내가지고 모아서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잘 거기는 됐나요? 아, 제가 6년 전인가 그 제보한 적이 있거든요. 홍수가 났는데 정말 옆집 할머니랑 물이 막 넘칠까봐 이렇게 제 방 쌌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때는 공무원이 오긴 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 얘기 듣고 어르신들 문 앞에 다시 하수구들을 파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홍수가 내릴 때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완산공원 쪽에 둑이 무너진 거였어요. 완산공원 쪽 둑을 사실은 제 방을 쌓으면 되는데 쓸데없는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좀 행정이 좀 적극되고 하고. 지금 이제 뭐 소선거구제, 중선거구제 뭐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우리 그 시의원 그 선출 기준은 중선거구제인데 사실 2인 선거구, 3인 선거구 하면 이제 그 지역에 해당되는 의원들이 힘을 합해서 여기는 어떻게든 예산을 세워서 미리 사고를 방지를 하자라고 하면 좋은데 각기 독립기관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쪽 완산동 쪽을 그나마 가까운 의원이 하면 그럼 거기는 그 사람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의원은 다른 지역을 또 예산을 세우거나 반영하거나 뭐 이런 거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우리 아까 손주화 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렇게 딱 의논을 해서 여기다 예산을 세워 그런 일은 기적에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오히려 그러면서 사각지대가 생기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의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소소한 시민 안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꼼꼼하게 지금도 잘 챙기시는 게 의원님들 많이 계시지만 그것만큼은 만약에 그런 게 행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배제될 때 정말 그 목소리를 많이 높여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에 대해서 저도 정말 그런 역할을 잘하시는 분들은 칭찬을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잘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네, 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두 분에게 나눠서 질문을 해볼까 해요. 우리 손주아 처장님의 전문 분야인 언론 이야기인데요. 언론의 역할이라면 선거에 출사하는 도전자들의 진면목을 제대로 소개해 주는 것도 큰 역할일 텐데요. 이번 선거 국면에서 전주나 전북 언론 보도 보시면서 이건 좀 아닌데 라고 싶었던 장면이나 기사가 있으면 비스무리하게라도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선거 때 보면 실은
저희 전북 지역이 언론사가 진짜 많거든요. 네. 250개, 그러니까 방송사 빼고 약 250개 정도 인터넷 신문 포함해가지고 이제 있는데, 이제 전북 지역에서 이제 광역을 커버하는 일간 신문만 해도 16개, 17개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지역 신문들이 거의 비슷한 이제 출입처 중심의 보도들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그 외에 나머지 굉장히 소소하게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은 잘 거론되지 않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선거 때 얘기를 했던 거는 선거 의제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야 되는데 실은 정치 영역에 굉장히 한정돼 가지고 나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기획 보도를 할 때 단순하게 정치 영역, 도지사, 교육감, 시장 쪽만 하지 말고 시장도 지방자치단체장 같은 경우도 실은 유력 후보지 중심으로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과거에는 상당히 많았었고, 별로 관심 없는 이제 그 인구수가 적거나 약간의 멀리 있는 지역이거나 이런 곳들은 또 배제되는 경향들이 있는데 요즘엔 그런 것들은 또 많이 없어지긴 했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도지사하고 교육감에 쏠린 그런 보도들이 상당히 많고, 이게 지방선거가 굉장히 많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감, 도지사, 그 다음에 교육감도 뽑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 후보들도 뽑고, 기초의원도 뽑고, 강요의원도 뽑잖아요. 너무 많은 사람들을 많이 한꺼번에 뽑다 보니까, 실은 우리 지역에서 선택하는 기초강역 의원들이 어떤 것을 얘기하고 있고, 어떤 것들이, 이 사람들 내놓는 공약 보면 이게 지방자치단체장 공약인지, 교육감 공약인지, 정말 기초의원 공약인지, 이 정말 모호한 공약들이 실현 가능하지 않은 공약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은 일반 시민들이다. 실은 거의 얘기되지 않는다고 봐야 되고, 정말 특별하게 문제가 있는 후보자들을 제외하고는 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자질과 인격과 이제 이러한 품성이나 이런 것들은 아예 얘기되지도 못하고 정책까지도 들어가기도 어려운 이런 경향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이걸 후보자들을 내놓는 정당의 이런 검증 능력에 기대야 되는데, 실은 우리 지역의 검증 능력이 이게 가능한가, 정당 차원에서 이런 것들이 정말 제대로 평가되고 검증돼서 나온 후보자들인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그걸 따져보기에는 상당히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언론사들이 지금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경선 과정에서도 많이 들여다보고 있긴 하지만, 실은 이 검증이라는, 언론의 검증이라는 게 굉장히 한정된 영역에서만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이 경선 과정, 당의 경선 과정에서 시민들이 이제 들여다보지 못하는, 그러니까 시민의 주권을 쓰기 어려운 이러한 영역에서는 이 언론의 영역도 그 제대로 검증에 그걸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유권자가 유권자의 권리를 제대로 활용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곳이 우리 전북 지역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리고 그 쏠림 현상도 말씀을 드렸지만 의제 쏠림 현상도 상당히 심하거든요. 정치, 경제, 사회 쪽만 얘기가 나오고요. 문화, 농민, 우리가 농도라고 얘기하는데 농민에 대한 그 얘기들은 상당히 없는 편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영역들, 안전, 노동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도 진짜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전에 그런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할 만한 영역 외에 우리가 이거는 기획으로 이 의제를 후보자들에게 묻지 않으면 후보자들은 이거에 대해서 대안이나 정책을 만들어내지 않는다. 그러니까 언론사에서 의도적으로 농민, 안전, 노동 이런 분야에 기획을 해가지고 이걸 후보자들한테 물어야 된다라는 거를 저희가 주장을 했던 적도 있어요. 나중에 한번 관심 갖고 보시면 실은 굉장히 후보자들의 공약도 후보자들의 공약도 굉장히 일정 부분에 쏠려 있고, 우리가 정말 시민들에게 필요한 공약들이 나오고 있는가 안 나오고 있는가를 보시면은 굉장히 취약하다라는 걸 좀 느끼실 수 있을 거고요. 청년 정책 같은 경우도 실은 청년들이 굉장히 그걸 목소리를 내고 높였기 때문에 청년 정책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된 거지, 실은 그건 후보자들이 자발적으로 내게 된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유권자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고 언론사들에게 이런 분야가 필요하니까 언론사들이 이걸 분야를 집중적으로 취재를 해달라, 기획을 해달라라고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시민운동이 활발하게 전개가 된다면 사실은 시장, 도지사, 이런 교육감 이런 분들은 TV를 통해서도 그들이 내놓는 공약이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사실은 우리 동네에서 나를 대표해서 나의 위임을 받고 활동할 시의원이나 도의원들에 대한 정보나
뭐 구체적인 공약 이런 것들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게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은 해봤어요. 시민들이 그 지역별로 이렇게 후보자들 불러다가 질문도 해보고 뭐 토론도 해보고 그런 기회가 좀 만들어지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전주에도 낙선운동을 한다거나 정책 제안하는 시민단체 활동들이 꽤 눈에 띄었었는데요. 요즘은 그런 움직임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이 현장에서 보시기에는 이게 실제 줄어든 건지 아니면 방식이 바뀐 건지 우리 어떻게 느끼세요? 이게 선거법에 적용을 받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선거법 적용 때문에 그런 기존의 비판을 해왔던, 이게 연속선상으로 해왔던 그런 단위들이나 이런 경우들은 어느 정도 그런 공익성이나 이런 것들이 인정받아가지고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는데, 실은 낙선운동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제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직접 거론하고 있는 시민사회 단체들도 실은 여러 가지를 감당을 할 걸 각오를 하고 그런 활동들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고발 들어오는 것들은 요즘에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이제 후보자로부터 고발당할 문제들, 그 다음에 이런 선거법 문제가 혹시 위배되었을 때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전부 감당을 하고 낙선 운동이나 이게 정책 제안은 뭐 자유스럽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만 특정 후보자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실은 지금 유권자들은 아예 쉽지 않고, 시민사회 운동에서도 이제 그 부분은 지금 쉽지 않은 상황들이 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정말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들은 전북 지역에서도 또 얘기를 해왔던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들에서 나오는 목소리들이 왜 나왔는지, 무엇을 문제 제기하려고 하는지,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비판했다 이런 게 아니고 왜 그 문제를 비판하고 나왔는지에 대해서 저는 실은 언론 보도들이 충분하게 그 내용들을 좀 다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곳도 있고 또 그렇게 다뤄주는 곳도 있으니까 이제 여러 군데를 좀 비교해가면서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아무튼 선거 기간 동안에 전북 민원련의 역할이 더 방대하게 커질 것 같다라는 불길한 예감이 들기는 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창학님께 질문 드려볼게요. 지역에서 청년 활동을 해오셨다고 들었는데 청년들의 정치적 진출은 잘 성장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평가를 부탁드리고요. 혹시 가능하다면 청년들의 실제 처지를 좀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청년들이 투표는 하는지 아니면 아예 기대를 접고 있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충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통계로만 봐도 청년들 투표율이 비교적 적은 편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왜 청년들이 투표장에 안 와라고 말하기보다는, 요즘에 사실 이제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어플로 다 은행에 보시잖아요. 이 정도면 저는 이제 핸드폰으로 투표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청년들은 그냥 어렵지 않게 투표를 할 것이고, 그럼 반대로 정치인들이 청년들의 표리를 의식할 거라고 보거든요. 충분히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또 요즘에 좀 AI 시대가 왔는데 저는 이제 그냥 세대나 지역을, 그분들의 그냥 시민들 키워드만 정리를 해줘도 충분히 정책들이 나올 수 있다고 봐요. 이런 식으로 그냥 요즘 청년들이 활동하고 있는 SNS나 그런 AI를 통해서 오히려 청년 의견을 받고 또 그냥 어플로 그냥 투표할 수 있게 해주면은 충분히 이제 반영할 수 있는 시대라고 봐요. 어렵지 않게. 누구보다도 청년들은 어쨌든 본인들의 의사나 이런 것들을 SNS 통해서 계속 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걸 되게 취합하기 어렵지 않은 시대가 왔다고 봅니다. 제가 방금 느낀 건데요. 우리가 응원봉으로 어쨌든 그 계엄을 물리치고 내란을 물리쳤잖아요. 근데 우리 선거제도가 많이 바뀌기는 했어도 사실은 지금 아파트도 거의 그 전자투표를 하잖아요. 뭐 그렇죠. 안건이 있으면 전주민투표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좀 국가에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우려가 있다면 지금 이렇게 하는 선거도 부정선거라고 막 그렇죠. 한쪽에서 그러는데 이 전자투표 시스템에 대해서 전 국민이 신뢰를 해줄지 그것도 좀 걱정이 되긴 하네요. 개인적으로는 참여자가 많아질 거니까
그 우려는 없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참여율이 많아져. 어쨌든 투표를 안 해서 유리한 쪽에 청년층이 투표를 안 하거나 노년층이 투표를 안 하거나 해서 득을 보는 정당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정당들의 합의가 도출이 될지 이것도 좀 맞아. 고민스러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선거제도 많이 바뀌어서 기호가 한문으로 썼던 거 한글로 쓰고 후보자들 이름 한문으로 썼던 거 한글로 쓰고 뭐 이 정도이지 거의 바뀌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근데 굉장히 참신한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선거 때마다 이제 많은 정책과 공약이 나오고 있잖아요. 청년도 마찬가지인데 청년들을 위해서 정책을 내놓는다고는 하지만 눈에 띄는 성과나 아니면은 청년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성과가 잘 나오지 않고 있는 이유를 뭐 하나만 꼽으라면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아까도 이제 청년 정책이 많아지긴 했는데 대부분 청년한테 직접 뭔가 지원해주는 방식이 아니고 청년 콘텐츠와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이나 사업자한테 지원해주는 방식들이거든요. 말 그대로 뭐 학교 문제가 학자금이 됐으면은 학교에다 직접 지원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실 당사자의 좀 감시하는 능력이나 이해 당사자가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건 좀 많이 기피하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청년들이 목소리가 낼 수가 없고 또 당사자의 목소리를 별로 피드백하는 구조는 아니라고 느껴져요. 그냥 기존의 사업 설치에다 그냥 지원해주는 그 포션만 바뀌었을 뿐이지 청년 자체로는 좀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볼 때는 그 지속 가능한 어떤 지원 정책이 나오지 않는다니 한때 반짝한 청년 그렇죠. 창업 뭐 청년 소상공인 해가지고 처음에 지원을 받고는 시작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뭐 창업이나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지역의 구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도 없을 뿐더러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저출산 뭐 이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다 이렇게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아침에는 문득 이제 이 도시 이야기를 단독으로 진행한다고 하니 뭔가 생각은 해보긴 해봐야 되겠는데 그 뭐 민생 지원금 이런 것들도 사실은 뭐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뭐 이런 형태이지 계속 뭐 지방정부나 중앙정부가 국민들한테 돈을 써서 해결되는 건 아니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과연 지역에서 정착하고 지역에서 살 수 있고 지역에서 애를 낳을 수 있고 키울 수 있고 이런 구조가 되냐 하면은 저는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이 참 지역에서 정착하고 살기가 힘든 구조다. 요즘은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도시 이야기로 이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앞서 이제 언론의 역할을 이야기하기도 했는데 도시 이야기와 선거나 정치도 무관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시기에 필요한 역할을 고민하다 오늘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6월까지 계속 하기는 어려워도 뭐 선거법도 있고 뭐 이렇게 하다니까 뭐 선거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가 선거와 정책을 맞물려서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2월 말 포차에서 한 번쯤 더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인데요. 선거와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 보면 좋을지 말씀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약간 이렇게 되면 두 분 자동방으로 다음 달에 나오시는 거예요? 그런가요? 다음 달 뭐 게스트 섭외에 대해서 고민 안 해도 되겠네. 네. 그런가요? 네. 근데 사실 이 선거와 관련돼서 할 말은 많으나 시간은 제한적이어서 우리가 또 다음 달에 딱 한 번 정도 이런 이야기 다뤄봤으면 좋겠다라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지역 방송인 것만큼 좀 지역 현안들을 좀 깊이 있게 다뤘으면 좋겠어요. 지역 현안. 네, 뭐 정말 젊은층들은 버드나무 이슈가 되게 컸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는 하고 싶은데 20대 친구들도 그냥 이거를 어디다 얘기를 해야 되냐고까지 물어봤었거든요. 근데 확실한 답이 없어요 그때. 뭐 정치인분도 와셔서 대답을 줬지만 특별한 답이 없는 거예요 지역 안에서는. 또 지역 이해관계가 있고 그분도 함부로 답변을 못하는 상황들이어가지고. 근데 웃긴 게 버드나무 같은 경우는 아직도 우범기 시장이 그거에 대해서 잘못됐다라는 인식이 없어요. 맞아요.
그게 가장 큰 문제죠. 근데 거기 비워놓고 또 비고 또 비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니까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그럼 이제 좀 제 목소리가 많이 크게 들리는데 구체적으로 뭐 후보자들을 한번 모셔볼까요? 저는 유권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건지산 관련해가지고도 지역 의제가 있었잖아요. 예. 건지산 개발을 이게 허용이 되면서 거기 들어오는 뭐 개발 아파트였던가요? 아파트 들어오는 문제로 인한 그 지역의 주민들이 굉장히 그것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이런 지역과 관련해가지고 유권자분들 모시고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됐고 이번 선거에서 어떻게 얘기가 될 건지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가 실은 지역과 굉장히 밀접한 얘기들이 할 데가 없잖아요. 그런 얘기들. 그러니까 네. 만약에 이 방송을 뭐 한두 명이 듣는다 손 치더라도 네. 어쨌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감정들을 어디다인가는 호소하고 토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 저도 거기에 적극 공감합니다. 우리 길버 PD님께서 잘 감안하셔서 아까 네. 그 말씀을 좀 기회받아서 하자면 그 지난번에 우리가 건산 문제를 한번 다루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호성동 지역구에 뭐 후보자들이 선정이 된다면 그 문제를 그 집중적으로 이슈로 삼아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는지 후보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낸다든지 예를 들면 그 이슈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접근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월이니까요. 아직 네. 후보자들 말고 그냥 그 주민분들 모셔서 주민들. 들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주민분들이 그러니까 아까 유권자들의 매서운 목소리를 한번 네, 들려주자. 매칭 안 됐던 그 안전 그 예산 매칭 안 됐던 그 지역 주민들 모셔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얘기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고. 좋은 생각입니다. 네,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뭐 지역 현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좀 더 고민을 해서 건지선 관련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잘 담아내는 2월의 방송을 계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집중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네요. 잠시 음악 한 곡 듣고 광고 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선우정아가 부르는 잘 먹고 잘 사는 법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뭔지는 모르지만 오늘은 사고 싶은 걸 샀어. 어떻게 생각해? 나를 위한 건 점점 줄어들고 도망가고 싶은 날은 많아져. 수고한 날 위해 할 수 있는 위로는 없는 걸까? 잘 먹고 잘 사는 법 그게 뭔지 아직은 몰라도 오지는 하루를 살 수 있다면 된 거야. 난 잘해야만 했고 또 잘돼야만 했어. 그렇게 살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전히 모르겠어. 시간은 흘러가는데 에구구구 나 계속 잘할 수 있을까? 인생에 답이 있긴 한지 나름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전화할 사람은 줄어들고 조금씩 외로워져. 잘 먹고 잘 사는 법 그게 뭔지 아직은 몰라.
89.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통해 도시 이야기 전주 하나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은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방송되고 금요일 아침 8시에 재방송됩니다. 또 공동체 라디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청취가 가능하고 유튜브 채널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비영리 방송국으로 시민들의 회비와 후원금, 공익기금으로 만들어집니다. 지역에서 다양한 주제로 활동하는 단체와 개인이라면 누구나 방송 제작에 참여할 수 있으며 여러분의 후원과 참여는 공동체 라디오의 지속적인 운영과 발전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정리하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 이야기에 처음 나오신 김창아님부터 출연 소감이나 그리고 마지막 인사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회 출연해 신청 요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자주 부르실 것 같아요. 앞으로도 좀 이런 자리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뭐든지 뭔가 새로운 이야기를 할 때는 좀 감정부터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감정적이고 날 것 그대로 이야기가 좀 도시 곳곳에 퍼져야 좀 더 건강하고 좀 소통 가능한 도시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래요. 우리가 이제 FM이기는 하지만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전파가 되기 때문에 굳이 정제된 언어, 이렇게 딱딱하게 하는 것은 시청률에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재밌게 해야죠? 네. 그러면 우리 손 처장님은? 저 손 처장님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오래 앉아있다. 이 자리까지 올라왔습니다. 열심히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재밌는 방송 여기 근데 이게 FM이라서 방송통신 심의를 거친다고 받습니다. 네. 그래서 정제된 언어를 좀 사용해야 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근데 여기가 시민의 방송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방송국의 패널로 들어간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시민들이 의지가 있다면 이렇게 방송팀도 만들 수 있고, 방송도 할 수 있고,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는 선거 얘기 많이 하긴 했지만, 아까 그렇게, 건지산 오신 분들, 그 문제 제기하시는 분들, 덕진공원 나무 벤 거에 대해 화가 나신 분들, 그런 분들 모여가지고 팀 하나씩 만들어와가지고, 여기서 방송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가지고 우리 전주시 얘기를 고발하는 고발의 장으로도 저는 여기 공동체 라디오 방송사 이 스튜디오가 활용됐으면 좋겠고 또 칭찬하시다 코너 같은 것도 만들어서 이렇게 비판만 하는 시민사회 단체 말고 좋은 것들을 또 부각시키는 우리 시민 모임도 만들어져서 얘기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우리 시민의 힘으로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공동체 라디오가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덕분에 제가요 원래 별 많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라디오 방송을 하면서 많이 순화되고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물론 한 번씩 여전히 폭발하기도 하지만 근데 이제 그런 목소리를 어떤 공론의 공간의 일부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그 틈을 만들어가면 좋겠죠. 그렇게 좀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도 또 이 자리에 앉으니까 정신무장이 새롭게 되는데요. 사실은 거기 게스트 자리에 앉아서는 그냥 대본 안 보고도 와서 묻는 말 대답하고 막 이렇게 하면 되는데 상당히 심적 부담이 크기는 크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 손 처장님이 이 건지산 관련된 주민분들도 모시고 시민들하고 많이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에 적극 공감을 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아직 이렇게 청취자나 시청자들을 많이 확보는 못했지만 우리가 어떤 보여지기 위한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꼭 해야 될 말들을 하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누구라도 참여하고 또 누구와도 대화할 수 있는 이런 소소한 공론의 장이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그 소개를 좀 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지난주 그 게스트로 오신 분이
유튜브 이제 저희가 방송을 초약해가지고 쇼츠로도 만들어서 내보내거든요. 방송을 전체를 본 게 아니고 그 쇼츠를 보고서 관심이 생겼나 봐요. 도시이야기가 이런 거구나 해가지고 댓글을 달았어요. 그 업장을 운영하시는데 그 시청에서 와가지고 설명하고 간 것, 그때 문제의식을 그대로 댓글로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 근데 이제 그게 시작이 돼가지고, 얘기가 많이 섞이고 해가지고, 결국 지난주에 오셔가지고, 그 게스트로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방송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이제 하나씩, 한 분씩 구체적으로 연결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놀라웠어요. 네, 마무리 이제 하시죠. 네, 임시 진행자가 아니고 정식 진행자로서 데뷔한 방송이었습니다. 좀 괜찮았나요? 전 너무 좋았습니다. 진행을 하다가 머릿속이 하얘지는 사태가 발생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을 좀 많이 했었는데 워낙 두 분이 이 말씀을 잘 해주시고 우리 길버 PD님이 또 기획과 연출을 잘 하신 덕분에 저는 그냥 얹어서 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이 선거라고 하지만 정말 꽃처럼 빛나기 위해서는 갖춰야 할 게 있는 것 같습니다. 후보는 길에서 손을 흔들고 유권자는 찍어만 주는 형식인 틀을 벗어나야겠죠. 사람들에게 기대가 가지 않는 밥상을 펼쳐놓고 맛있게 먹지 않는다고 뭐라고 할 것이 아니라 군침이 돌게끔 정성껏 밥상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정말 필요한 건 시민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잘 귀담아 듣고 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약속과 비전이 부딪히는 술잔처럼 맛깔나게 오가는 자리가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나온 이야기들 좀 더 고민하고 상의해서 2월에는 또 다른 모양으로 잘 차려진 한상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2월을 오키포차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네, 마지막 노래는 우리 손 처자님께서 청해주신 이영진님의 파이팅 해야지 그 노래 듣겠습니다. 컵은 점핑 비교한 모두 다 텐션을 펌핑 힘을 좀 내어보자 우린 여러분의 보석순 반복되는 하루에 시작이 되는 이 노래 네 옆에서 불러주겠어 힘내지 못하겠어 Fight it, fight it Don't give it up, never give it up, yeah Fight it 컵은 점핑 비교한 모두 다 텐션을 펌핑 힘을 좀 내어보자 우린 여러분의 보석순 반복되는 하루에 시작이 되는 이 노래 네 옆에서 불러주겠어 힘내지 못하겠어 Fight it, fight it Don't give it up, never give it up, yeah Okay.
모닝 카페인은 디카페인 일찍 일어나는 기분 뭐같지 철없이 부재중 전화 제치고 제임스 With my laziness 부분 등 발다리 전부 다 팬이 Oh I feel like I'm 17 이런도 못해만 되는 불행과 같이 살기에는 내 시간이 너무 아깝지 man Y'all gon' deserve it Unfortunate is unnecessary 알다시피 인생은 원래 그지 같대 그러니 조금만 힘을 내 구겨진 인생을 연주하는 우린 비굴해 Bay to Bay 차분히 다 막장을 연주해 We got plenty more pages left to play 올라갔다 내려가는 주식같이 알다가도 모르겠는 인생 뭐같지 한 템포 쉬고 물 한 모금 마시기 자 여기서 비타민 A, B, C 반복되는 하루에 시작이 되는 이 노래 네 옆에서 불러주겠어 힘내지 못하겠어 Fire, fire, don't give it up man Just give it up yeah Fire, fire, fire 우린 도덕순 I fight again I fight again 아주 멀리까지 가보고 싶어 그곳에서 누구를 만날 수가 있을지 아주 높이까지 오르고 싶어 얼마나 더 먼 곳을 바라볼 수 있을지 작은 물병 하나 먼지 낀 카메라 때 묻은 지도 가방 안에 넣고서 언덕을 넘어 숲길을 헤치고 가벼운 발걸음 닿는 대로 끝없이 이어진 길을 천천히 걸어가네 멍하니 앉아서 쉬기도 하고 가끔 길을 잃어도 서두르지 않는 법 언젠가는 나도 알게 되겠지 이 길이 곧 나에게 가르쳐줄 테니까 촉촉한 땅바닥 앞서간 발자국 처음 보는 하늘 그래도 난 익은 길 언덕을 넘어 숲길을 헤치고 가벼운 발걸음 닿는 대로 끝없이 이어진 길을 천천히 걸어가네 새로운 풍경에 가슴이 뛰고 별것 아닌 일에도 호들갑을 떨면서 나는 걸어가네 휘파람 불며 때로는 넘어져도 내 길을 걸어가네 작은 물병 하나 먼지 낀 카메라 때 묻은 지도 가방 안에 넣고서 언덕을 넘어 숲길을 헤치고 가벼운 발걸음 닿는 대로 끝없이 이어진 길을 천천히 걸어가네 잘하고 정든 이 거리를 난 가끔 그리워하겠지만 이렇게 나는 떠나네 더 넓은 세상으로